네. 날카롭고 카랑카랑하지만 또 때로는 굉장히 부드럽게 기자들을 또 만나서 설득하시고 역할하시는 분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맡고 계시고요. 국회에서는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 중에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저희 네. 스튜디오에는 처음 오신 것 같아요. 저는 네. 주로 선거 때 거리에서 네, 의원님 많이 뵀었는데 네, 네. 저희 취재 편의점 처음 오셨기 때문에 네. 저 까만 카메라 보시고 예. 우리 애청자분들께 뜨거운 연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고 원내대변인 맡고 있는 백승아 의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조금 떨립니다. 아니, TV로만 뵙던 분을 이렇게 아이고 직접 무슨 말씀이요. 뵈어서. 네, 백승아 네. 의원님 짱입니다. 네. 야, 이게 네. 그 많은 분들이 역시 그 백승아 의원님의 진가를 알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벌써 짱이다 이런 말이 막 고맙습니다.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예, 어제 네. 빛의 혁명 1주년이었습니다. 네. 엄청 추웠어요. 저도 오랜만에 현장 라이브 갔었는데요. 네. 와, 진짜 너무 춥더라고요. 의원님도 현장에 계셨죠? 예. 어제 영하 11도였대요. 작년보다 훨씬 추웠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 마음만은 너무 뜨거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국회를 지켜주시고 또 민주주의를 지켜주셨던 우리 시민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인사드리러 네. 다녀왔고요. 또 우리 내란 세력을 얼른 척결하고 사회 대개혁을 해야겠다 이런 다짐의 시간이었고 1주년이었는데 그 내란의 밤이 좀 생생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날 의원님 어디 네. 계셨어요? 제가 그날 제가 애가 셋이에요. 와, 진짜요? 네. 예. 근데 막내가 예. 작년에 1학년이었어요. 초등학교. 어머. 근데 걔를 재우고 있었어요. 10시쯤에. 예. 이제 저도 이제 화장 다 지우고 예, 이제 예.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재우고 아이는 거의 잠에 빠져들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직접 보고 있었거든요. 기자회견을. 근데 예.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래서 순간 이게 내가 아는 그 계엄이 맞나? 예. 근데 저희 의원 단톡방에 국회로 막 다다다다다다. 그래서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1시간 반 걸려요. 바로 가도 바로 이제 입었던 옷을 그대로 막 주워 입고 막 갔는데 네. 애기가 막 울죠. 엄마 가지 말라고. 그쵸, 근데 예. 엄마 빨리 갔다 올게 하는데 나오면서 내가 진짜 올 수 있을까? 집에 다시 갈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도 다 그 하고 생각이었군요. 예. 남편한테 우리 애들 셋 잘 부탁해 이러는데 막 진짜 울컥하더라고. 막 눈물이 돌아갔고 예. 오면서는 윤석열 죽었다 막 이러면서 왔죠. 나오면서는 예. 그리고 이제 의원님도 월담하셨습니까? 저도 월담을 월담하는 사람 하려고 다 잡아가라고 생각을 그랬는데. 하고 있었는데 예. 저희 보좌진 분들이 예. 좋은 장소를 불색을 미리 해놓으셔갖고 딱 문을 열어주셔서 걸어서 들어갔는데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저는 네네네. 뭐 투표결 참여를 못할까봐 시민분들이 옆에서 저를 같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예. 셋이 같이 막 그 현관부터 본청까지 계속 달려갔던 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행히 표결 참석을 했는데 못했으면 얼마나 천추의 한이 됐을까. 역사에 다행히, 남습니다. 네, 다행히 역사에. 예. 그 영광스러운 네. 정말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다행이었고 기쁘기도 하고 예. 그 끝까지 함께 달려주시는 우리 시민분들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그 시민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 빛의 혁명 성공하지 갔을 못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죽었을 거예요. 예. 아, 그리고 어제 네. 그 내란 수계 윤석열 일본 요미우리와의 인터뷰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 국민 입장문을 냈는데 네. 민주당 때문에 비상계엄했다는 거거든요. 네. 예산 그다음에 탄핵 국정 마비를 시켰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안 할 수가 없었다. 네. 비상계엄을 통해서 민주헌정 질서를 수호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정신병이 아닐까. 그리고 약간 심리학 용어 중에는 네. 이 투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투사? 예, 그래서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 잘못한 것을 남 탓을 하게 되는 건데 네. 작년에 이 윤석열 정권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그 폭탄주를 매일 마시고 먼저 빈 차를 출근을 시키고 나중에 뒤따라갔다는 증언도 있었죠. 네. 여러 탄핵을 괜히 시킨 게 아니고 정말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탄핵을 시켰던 것이지 네. 그냥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당이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국정을 마비를 시킬 수가 있겠어요. 예. 예, 그 본인의 어떤 책임 회피, 음흠. 예,
나는 잘못이 없다는 이 피해 망상증, 네. 민주당 때문이다라는 예. 약간 정신병 증세라고 보고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었던 계엄의 상황인데 예. 무슨 그 말도 어불성설이다라고 음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런 책임 회피성, 습성 때문에 네. 국민의힘당은 늘 그러잖아요. 음흠. 지금 윤석열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제 똑같은. 민주당의 뭐 의회 폭거 때문에 계엄이 일어났던 것이고 한 팀으로 싸우지 못해서 죄송하다 뭐 음. 이런 말을 했는데 예. 그것은 우리가 추경호다, 뭐 우리가 전환길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구호를 내뱉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바로 내란 세력이다라는 집단 자백이죠. 예. 똑같 윤석열과 똑같이 윤어게인을 외치면서 이 극우 세력이랑 손 잡고 극우 정당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요새 어제도 저 현장에서 이제 많은 시민들께서 말씀하셨던 게 네. 요새 좀 답답하다. 지금 그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는데 네. 어떻게 된 게 그 저 재판 1심 선고가 한 사람도 안 나오느냐. 이거 좀 말이 안 된다. 네. 올해 안에 싹 정리를 하고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개헌도 네.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의제들 사회 교육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이 내란 특별 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어제 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네, 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됩니까? 일단 오늘은 본회의가 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예. 필요성이 제기된 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원래 그 본회의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니 취소됐어요? 원래 없었어요? 12월 4일이 예.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에서는 예. 12월 4일 날 예. 이 본회의를 열어서 이제 개혁 법안들을 하나하나 추진을 하고 그렇죠. 싶었는데 예. 이제 국민의힘당이 합의가 필요해요. 이게 본회의 합의가 안 열려면. 되고 의장님 또 승인이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4일은 사실상 어렵게 됐고요. 이제 다음 주쯤으로 다시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다음 네. 주에는 통과가 됩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그러니까 이게 저희 원내 전략이라서 제가 뭐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예, 사실 예. 어렵습니다. 예. 다만 이 내란 전담 특별 재판부가 예. 필요하다는 데는 10분 공감을 하고 예. 특히나 우리가 아니죠. 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파기환송을 이례적으로 줄속으로 처리했잖아. 이런 네. 사례가 전에 없었는데 예. 또 지기현 재판부가 사실상 내란 전담 재판부입니다. 지금 예. 어떤 기준과 원칙을 없이 음흠. 그냥 지기현 재판부에 계속 배당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무능력한 예. 진행을 하고 있고 지연 재판을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떨어졌기 때문에 사법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더더욱 강해졌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내에 이 사법 개혁을 꼭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연내 처리가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내 처리 네. 목표다. 네네. 그럼 연내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최대한 해야죠. 그래서 예. 저희 의원님들 의견도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예. 그 의원님들이 하나로 네네. 모아진 것은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 그 좀 꼭 해야 되냐 이런 판단이 있으신 분도 계세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죠. 예. 뭐 1심부터 하느냐, 아니면 1심은 너무 이제 지나갔으니까 항소심부터 예, 하느냐?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예. 뭐 항소심부터 2심부터 하는 게 어떠냐? 예. 아니면 1심을 하되 1심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어떠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예. 좀 수그의 과정이 뭐 한두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어제 싶습니다. 국회 법사위를 네. 통과한 그 법이 또 다시 좀 수정 법안으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는 그럴 겁니까? 가능성도 있죠. 그렇군요. 내란 수계가 1월 18일이 네. 그 구속 만기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 특검에 의해서 추가 기소는 되겠지만 예. 외환 혐의 예. 일반 이적죄로 이제 네. 재판을 또 받게 되니까요. 그래도 이게 지금 지기현 판사와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상황을 보면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없이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우려가 좀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국회에서 조금 속도를 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판단을 하는 시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 저도 이제 엄청 문자 받고 연락 받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시민분들 현장 목소리를 또 원내 지도부에 잘 전달을 하고 있고요. 음. 원내에서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 1심이 너무 지연된 상황에서 네.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통과됐을 때 예.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 예. 이러한 우려들도 음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얼른 논의를 끝내고 예. 빠르게 추진해서 이 내란 수계가 밖으로 나오는 상황은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예, 어쨌든 지금 그 많은 국민들께서 내란에 대한 규명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어제 내란 속의 윤석열의 입장문을 봐도 그렇고 네.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를 들어도 네. 그렇고 이분들은 지금 이 내란 비상계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다. 특히 사법부도 그러한 것 같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죄 빌드업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마저 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내란을 일으켰는데 마지막에 그 양승태 사법농단 때처럼 끝내 싹 다 무죄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역사를 뒤집어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국회 차원에서 그런 일은 없도록 재판이 네네. 형해화되지 않도록 입법으로 좀 만들어 네네. 놓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봤고요. 예.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2차 상설특검에 대해서 그 당대표께서 메시지를 네네. 내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특별성명 발표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내란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적폐청산하고 다르다. 적폐청산은 파묘 같은 과거를 파헤치는 거고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인데 이거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네네. 이제 이런 인식을 보여주셨어요. 자, 2차 상설특검법 네. 갑니까? 2차 종합특검법 갑니까? 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예. 당내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내란 세력 내란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시민대행진에서도 참 송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1년이나 지났는데 한 명도 지금 처벌받지 않았고 이 내란 세력의 어떤 척결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 들었고 이것들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2차 특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내 대변이다 보니까 저희 원내 전략을 네. 유튜브에 나와서 다른 의원님 저 속설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러기가 왜냐하면 대변인이니까 예. 제 말이 곧 원내의 입장이죠. 입장이 되니까 예. 저희도 수많은 가능성과 이 전략들을 짜고 있는 가운데에서 여기서 제가 속 시원히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점에 예.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어쨌든 많은 분들께서 국민들은 민주당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민의를 좀 수용해서 네. 조금 한 걸음 더 좀 네. 빠르고 강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좀 가기를 희망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조금 뭐 물론 많이 현장에서 들으시겠지만, 예, 그래서 이게 뭔가 말은 많은데 되는 게 없다. 예,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예. 예, 뭐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운데 그게 된 게 뭐야? 없어. 이런 답답함이 좀 있어가지고요. 또 예. 원내대변인 모시고 제가 또 너무 곤란한 질문을 아닙니다. 아닙니다. 많이 너무 드려서, 필요한 말씀이시죠. 저희도 예.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네, 빨리 내란 척결할 수 있도록 진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정대에 잘 논의하면서 가고 있고 네, 예, 저희가 막 독단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 아니고 네, 여러 논의 거치면서 또 민의를 받아들여서 민의를 존중하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의 어떤 준엄한 네. 경고를 몸소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 잘 이 뜻을 받들어서 저희 내란 척결할 수 있도록 저희 원내가 또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예산안을 네. 몇 년 만인가요? 5년 만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기대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 처리 그것도 그 기일 내에 네. 못 봤어요. 제가 항상 예산안 합의가 안 돼가지고 12월 31일에 집에 간 적이 없습니다. 네. 항상 해가 바뀐 다음에 집에 갔어요. 차수 변경하고 예, 차수 변경하고 네, 차수 변경하고. 막 밤새고 이래서 이제 맞아요. 정치부 기자들 국회에서 늘 네. 새벽볼 보면서 이제 집에 갔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런 네. 일이 어떻게 그 협상을 하신 거예요? 국힘하고? 일단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안이 어떤 경제 성장 또 회복의 마중물이 될 거기 때문에 저희 신속 처리하자 이로 강력하게 꾸준히 계속 합의를 해왔고 야당과 또 야당도 지방선거 앞두고 감액보다는 좀 증액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서로 주고 받으면서 네. 결단을 내려서 예. 이렇게 5년 만에 저희가 합의하는 모습을 그래서 법정기한 내에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치적을 좀 해야 돼서 지역 예산, 지역구 네. 예산을 또 많이 챙기셨군요. 국민의힘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렇군요. 예, 반대는 계속했죠. 저희 당의 국정 과제에 꼭 필요한 예산들, 민생 회복 예산들을 반대는 했는데 저희 네. 당이 또 막
밀어붙인 면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예산들이 확보가 돼야 음흠. 이 경제 성장 마중물이 될 수가 있고 민생 회복 쿠폰 뭐 여러 가지 예산들을 따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원내에서 굉장히 협상에 적극적이었고 열심히 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엄청난 성과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 오셨으니까 네. 국회 그 교육위와 관련해서 네. 이배용 위원장 얘기 좀 네. 여쭤볼게요. 금거북이 주고 이제 매관매직한 건데요. 관련해서 이제 수사 중에 있긴 합니다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지금 김건희와 이배용은 굉장히 밀착이 돼 있잖아요. 같이 그러니까요. 뭐 궁전에 가서 뭐 그 출입하면 안 되는 데 가서 이렇게 뭐 네, 근정전에 네, 근정전에 올라가지고, 가서 네, 무슨 경회로에서 본인 집 앞마당 가듯이 그렇게 그걸 모시고 간 사람이 바로 이배용 네. 전 국가교육위원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 국교위 위원장은 사실 교육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재 쪽에서 오. 활동을 했지 네. 교육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아니 왜 이 사람을 국교위 위원장으로 음흠. 배정을 했을까?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네. 이제야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금거북이 주고 국교위 위원장을 앉았구나. 네. 근데 제가 교사 출신 교육위 의원인데 네. 국교위 국가교육위원회는 사실 이 교육계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낸 위원회예요.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부의 현안 또 추진 방향이 확 바뀌니까 네. 현장의 혼란은 너무나 큽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후폭풍을 다 몸으로 맞고 있거든요. 이 합의가 쭉 이어지지가 않으니까요. 정반대의 정책으로 계속 변하고. 네. 그래서 이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게 음. 사회적 합의기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민의를 잘 수렴해서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일관된 정책을 끌고 갈 수 있게 하기에 만든 건데 네. 이런 무능한 이배용이라는 사람이 옴으로 해서 전혀 기능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금거북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국감 때도 저희가 이 출석하라고 여야가 합의해서 출석 요구를 했고 증인 신청을 했고 그래도 오지 않아서 이제 저랑 정우로 의원님이 네. 이 자택까지 찾아가서 예. 이 서류를 전달을 하려고 아무리 배를 눌러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도피 예. 상태인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 중인데 이 명명백백히 밝혀줘야 하고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무능한 정권입니까? 교육계의 염원인 국교위 위원장을 그런 전혀 네. 교육과 상관없는 사람을 앉혀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짬짬이로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했어요. 국교위에서 예.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들은 국가교육이 원하는 점이 좀 더 교육 평등성, 네. 형평성에 중점을 주면 좋겠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오히려 음. 좀 이렇게 차별화되는 네. 이 교육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 교육 계층화가 심화되는 그런 법들을 이 전문위원들이 서로 주고받고 카톡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또 카톡이 유출이 돼서 짬짬이를 하고 있는 게 들킨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배용 위원장은 뭐 추진한 게 아니고 뭐 논의만 한 거고 하지만 그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듣고 결정을 네. 합니다. 위원들이. 예. 그러니까 민의에 반대되는 행보를 국교위에서 하다가 들킨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무능한 사람을 네. 인사청탁으로 앉은 거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이 교육계 출신으로서 분노하는 어.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이배용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동덕여대 있지 않습니까? 네. 동덕여대 총장이 2029년부터는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어요. 근데 동덕여대 학생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른바 이제 라카칠 시위를 했고 네. 그 현장에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방문해서 또 논란이 있기도 하고 했었는데 꼭 이래야만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까? 뭐 여학생 말고 남학생까지 받아야만 이 학교가 운영 유지돼서 그러는 겁니까? 일단 학교 입장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사실 학교의 이런 입학을 방법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어야 되냐?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봤어야죠. 맞습니다. 이 학교의 주인은 학생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합의의 기간을 충분히 갖고 수교의 과정을 거쳐서 네.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전환되었을 때 가지는 이점들 꼭 해야 된다면 네. 이점은 뭐가 있고 전환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점이 안 좋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청회도 열고 토론회도 하고 학생들과 함께 수구의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불도저처럼. 네.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불도저처럼 밀고 붙였기 때문에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네. 이런 과정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인데 그런 과격함에 대해서는 네.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에서 너무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묵살했다. 네. 그래서는 안 되었다라는 생각이고 그거에 대해서 뭐 법적 조치를 하겠다 하면서 막 강경하게 나갔었잖아요. 네, 또 학교가.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손해배상 청구하고 막 그러니까요. 그랬었죠. 그래서 예. 학생들을 품 안아야 될 예. 학교가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는 생각이고 학생들 입장도 충분히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이해는 합니다. 이제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지금 대학들이 굉장히 많은 대학이 생기고 네. 이 대학들이 경쟁력이 없으면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어떤 학교는 폐교 직전이고 뭐 운영이 안 되고 네. 이러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그 전북 지역은 몇 년도가 되면은 신입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네. 청년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배용 같은 금거북이 받고 매간매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국가 교육에 대해서 진짜 국가 교육 대개혁이 필요하다. 네. 이게 지금 전쟁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 고등학교, 대학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친구가 없잖아요. 다 그쵸. 경쟁자고. 그쵸. 예. 이게 진짜 살풍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내란 문제를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쵸. 예.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그 선생님 출신이시니까 이거는 정말 그 좀 명운을 걸고 국회 차원에서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정부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게 뭐 지역과 그리고 뭐 교육과 이런 것들을 엮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 서울 주변에 있는 사립대학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학생들 의견 묻지도 않고 그냥 멋대로 남녀공학 통합해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진짜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뭐 학교의 주인은 학생도 아니고 등록금 받아서 운영하면서 학생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교직원들이다 이랬는데 진짜 사학재벌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국회 운영위 소속이세요. 지금 보수 언론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보도가 뭐냐? 현지 누나. 김남국 비서관과 문진석 그 수석관에 있었던 그 문자 메시지가 큰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대체로 논란의 각은 현지 누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 부속실장인 그 김현지 실장이 실제로 실세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인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운영위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김현지 실장이 어떻게 실세일 수가 있겠습니까? 직급상 실세는 강훈식 실장이다. 뭐 국감 내내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들은 말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뭐 고속도로를 휘게하는 기적을 보여줬냐, 뭐 백을 받았냐, 뭐를 했냐, 위 실장이 왜 실세라고 하는지 당장 이해할 수가 없고 국회의원들 하는 말들 들으면 다 소설을 쓰고 있어요. 몇 년도에 뭐를 했다 그러고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유언 비어들도 퍼지고 있고 그거를 오히려 부추깁니다. 국힘당에서 사실인 양. 사실이 아닌 소설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운영위에서 본인들이 할 게 없잖아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계엄을 일으킨 당에서.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딱 꼽고 계속 그 프레임을 씌워왔다. 그리고 저희는 출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때문에 반나절만 하자. 근데 다른 증인들도 반나절 출석하는 증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출석해서 실체를 드러내고 이게 본인들이 이끌어내고 있는 이런 여러 논란들이 사실이 아니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알까봐 오히려 그냥 왜 출석 안 했냐, 거봐 출석 안 했으니까 뭐 있는 거지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계속 주장하고 싶어서 받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실체 없는 유언비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진석 수석님 건에 대해서는 오늘 원내대표님께서 이유를 불문하고 이런 적절하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댓글창에도 그런 문자를 왜 보낸 거지 이제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프레임을 현지 누나로 잡고 있는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김현지 실장은 밥도 구내식당에서만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본인 때문에 이 정부에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밥도 나가서 안 드세요. 딱 자기 그 팀원들인가 분들만 같이 해서 구내식당도 붐비지 않는 시간에 얼른 먹고 올라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도한 비판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부속실장이 어떻게 인사에 개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김남국 비서관도 저도 이제 자주 그 소통하는 비서관님이신데 이 비서관님이 워낙 그 저 종편 1세대잖아요. 그러셔가지고 많은 분들하고 형 누나 뭐 동생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표현과 관련해서는 문진석 수석이 주시니까 네 형님 뭐 이런 컨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문진석 수석이 김남국 비서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예. 예, 저는 문진석 수석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0시 다 됐는데요.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됐어요. 필리버스터 때문에 이게 지금 상당히 의원님들이 밤을 많이 네. 세우시는데 네. 그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이다. 그런 걸 무력화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운영위 위원이고 네. 이제 어제 운영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네. 네, 그때 국힘의원들이 하는 말이 이 필리버스터법이 필리버스터 금지법이다, 입틀막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이거 왜곡된 프레임이고요. 이것은 필리버스터 남용 방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당은 민생법안까지 모두 다 필버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추석 전에 민생법안 몇십 가지 거의 70가지를 추진하자 처리하자 했는데 그거 다 필버 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저희 70박 이렇게 필버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 필리버스터가 민생 법안에까지 다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필리버스터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입틀막 아니고요. 말할 수 있는 권리는 그대로 보장합니다. 대신 5분의 1, 제적 인원의 5분의 1은 자리를 앉아서 책임 있게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정치 쇼를 벌이면서 텅텅 빈 본회의장에서 발언자 한 명만 나와서 발언을 해요. 민주당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수십 명이. 그렇습니다. 필버 신청한 국힘당은 한 명도 없고 우리 민주당은 본회의장을 지키고 네. 이거는 간절함이 부족한 거죠. 이 필리버스터의 도입 취지가 소수당이 이 법안은 절대 안 된다고 국민들께 호소하는 것인데 아무도 없는 본회의장에서 네. 한 명만 나와서 발언하면 국민들이 그걸 진정성 있다고 보지 않으시겠죠. 비쟁점 법안, 민생 네. 법안까지 필버하면서 한 명이 나와서 한다면 입틀막 아니고요. 말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되 책임 있게 간절하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저희 민주당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법입니다. 네. 저희도 필리버스터 할 거면 5분의 1 제적 인원 다 이상 네. 충분히 앉아서 간절하게 하겠습니다. 네. 2016년에 은수미 국회의원이 10시간 18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해서 국내 최장 기록을 경신한 바 있습니다. 네. 테러 방지법 네. 반대를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간절하게 그때 필버 끝난 다음에 다 울었어요. 그쵸. 예, 본회의장에서 다 울었고 취재하던 기자들도 울었습니다. 이게 필리버스터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법조문 읽고 있으면 그게 무슨 그러니까요. 필리버스터의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좀 무의미한 이런 행동은 하지 말자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쇼를 이제 그만하고 간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국정조사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미 여야 모두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국정하는 겁니까? 예, 이게 지금 법사위에서 하는 것에는 이제 합의가 된 상태인데 네. 국힘당은 이 대장동 이 항소 포기 사건만 자꾸 하려고 하고 저희 당은 조작 기소, 조작 수사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네. 이 대장동 사건도 조작 기소, 조작 수사의 일환이거든요. 그렇게 입장차가 좀 있던 차에 그러니까 합의가 결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 합의하는 중간에 갑자기 국민의힘당에서 돌발적으로 먼저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원까지 제출을 해버렸어요. 그럼 본회의에 보고가 되거든요. 네. 그럼 국힘당 입장만 보고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당도 국정조사 이 조작 기소, 조작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건이 다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었고 네. 이 내용에 대한 거, 이 명칭에 대한 거, 또 내용에 대한 거 이 두 가지는 조금 더 합의가 돼야 됩니다. 네. 아, 댓글에 확실히 뭐 맞네요. 청탁한 놈도 나쁜 놈이고 그런 청탁을 상관인 형 누나에게 부탁한다고 하는 놈 이런 놈 자리 주라고 우리가 추운 겨울에 나간 줄 아냐? 네. 네, 의원님. 댓글을 그냥 읽었습니다. 네, 뼈에 새겨 듣고 네.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윤석열 정권과는 다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네. 커서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은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네.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치에 정말 큰 항공모함이기 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해서 그렇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좀 제가 질문이 좀 셌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속 시원히 말씀 못 드려서 오히려 죄송한 면도 있고 저희 당이 행보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좀 더 안정적으로 내란을 척결하고 또 민생을 회복하는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힘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런 글들 올라와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럴 만큼 여러분들께서 응원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백승아 의원님이요. 후원 계좌가 있어요. 농협. 예, 농협이고요. 왜 앞소절이 안 보이죠? 잠깐만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협은 NH농협은행이고요. 301 다시 0351-728891 예, 국회의원 백승아 후원회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의정 활동하시려면요 후원이 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후원을 해주셔야 취재 편의점 온 보람이 있구나. 다음에 또 출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 생각을 말씀만 하십니다. 드려도 될까요? 네, 됩니다. 제가 교사 출신인데 교사 공무원들은 정치원금을 못 내요. 어머. 그래서 제가 교육 현장을 대변하는 목소리 활동을 많이 내는데 그 후원금이 그래서 많이 안 거쳤구나. 안 들어옵니다. 이 예. 정치 기본권 없는 예. 분들이 많으셔서 예. 제가 열심히 할 테니 예. 힘 좀 실어 주십시오. 예. 잘하겠습니다. 첫눈이 오면 해야 하려. 오늘 첫눈 온다 그랬는데. 예, 그래서 오늘 급하게 첫눈 오는 만들었어요. 날. 예, 첫눈 오는 날 여러분들 백승아 어머님께 후원금 팍팍 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첫눈이 오면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네. 첫눈 하면 백승아 후원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